그건 주말에 다시 한번 설명할 거고. 자, 6월달 거 모의고사 이게 마지막 6월달 거 모의고사이긴 한데 교육 것 자체는 그렇게 낮진 않죠. 그리고 문단으로 나오는 그게 4점이니까 꽤 높이 나온 편이고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문제는 뭐였냐면 44번 44번에 오답률이 가장 높았고요. 문제에서 문학이죠. 그 다음이 얘는 근데 오답률 높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33번 문학의 33번도 오답률이 좀 높습니다. 예, 높고 그 다음에 36번의 오답률도 높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문학의 오답률이 좀 높은 편. 그죠? 비문학에서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문제는 23번. 얘가 제일 높아요. 그 정도고, 비문학, 그 정도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학이 좀 더 어려웠다? 이런 개념인 것 같고, 지문이 조금 많은 게 특징이죠. 지문이 전체로 보면 지금 막 짧게 나오는 지문들이 16, 17, 뭐 2문제짜리, 3문제짜리가 좀 많은 게 이게 좀 특징인 거고, 문법 문제는 좀 중요한 문제는 진짜 죄송합니다. 네? 하얀색만 보고 5월 걸 말하는데 진짜 없는데 5월 거는 뭐예요? 진짜 죄송합니다. 5월? 왜 5월 걸 아니 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안 적은 거 잘못 적었거든요. 잘못 적었지. 5월 거를 숫자가 너무 다른데 1, 3부터 왜 이러지? 일단은 그렇습니다. 재현이는 일단 이건 제가 준비하고 문법 문제는 중요한 문제는 14번 4호 15번 이 두 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확률맞춤법은 나중에 한번 들어가긴 하거든요. 좀 빠져있기도. 11번 같은 경우가 중간고사 범위였고, 그리고 13번은 기말표를 중간에 한 번 2학기 때 보긴 할 거예요. 이거 중세국어를 만약에 중간고사 보면 확률맞춤법이 기말해 볼 거고, 반대로 중세국어를 기말해 볼 확률맞춤법이 중간고사 때 보긴 할 건데, 교과서 편제대로 보면 얘가 뒤로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왜냐면 교과서 순서대로 나갈지 안 나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중세국어 2차 때문에요. 그럼 얘가 들어갈 거예요. 대신 한글맞춤법이 교과서에 2개인가 3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내용이 25항이 나올 리는 없어요. 한글맞춤법은 그냥 다룬다는 것 뿐이고 한글맞춤법 전체적으로 하면 300개가 넘어요. 거의. 그 중에서 그거 4개밖에 안 나오고 너희 교과서 맨날 안 갖고 와요. 최근이지. 처음. 뭐 저번주도 안 갖고 오고 처음이야 두 번째인데. 아니에요. 저번 주에 갖고 왔어요. 아닌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자, 그 문법 문제는 그게 2개를 보기는 할 건데. 그러네. 전체 갖고 왔네. 혹시 14, 15번 제외하고 문법에서 질문할 거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2개만 볼게요. 잠깐만요. 도훈이는 아니야. 도훈이 아직도 안 나왔거든. 네, 상대적으로. 그렇구나. 자, 14번. 14번에 1. 그녀는 파란 옷을 입었다. 라고 나오는데, 관용어는 체온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5층에 파란색만 있는 옷이라고 의미를 제한했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 밑줄들은 전부 다 관용어긴 해요. 관용어는 통상적으로 뭘 꾸민다? 명사 꾸민다. 대명사.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 니은을 보니 두 번째. 관용어가 없으면 올바른 문장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이유사는 것이다. 라고 하면 문장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얘는 반대 필요해요. 세 번째. 디귿을 보니 관용격 조사가 붙지 않은 지어는 관용어가 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시골 풍경은 이렇게 쓰나 아니면
시골의 풍경 이렇게 쓰나 문장이 둘 다 어색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도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꼭 붙이는 게 아니라 안 붙여도 딱히 문장 이상이 없기 때문에 둘 다 관용어예요. 그래서 관용교조사가 붙어있지 않은 경우도 관용어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 나온 거죠. 물론 관용교조사를 붙은 것도 관용어 될 수는 있죠. 그 다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내 고향 또는 나의 고향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둘 다 관용어잖아요. 그 다음 네 번째, 리을을 보니 관용사형 어미를 통해서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 내가 읽은, 내가 책을 읽다. 이건 현재고 내가 읽을, 이건 아직 안 읽은 건 미래죠. 시제 표현이 가능해요. 그 다음 마지막, 리을을 보니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 안에서 관용어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실제 이 마지막 리을을 보면 견문장이죠. 영희는 책을 읽을 계획이다 라는 문장이 하나 있는 거고, 내가 책을 읽다 라는 또 하나의 문장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책을 읽다가 안쪽 들어가면서 관용절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용절 자체가 하나의 관용어가 된 거죠. 그리고 저는 하나의 문장성이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래 정답 5번도 아니에요. 5번이 살짝 헷갈리긴 한데 두 개 문제 나눈 수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15번. 자, 15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중의적 문장을 사용한 경우라고 했는데 고쳤죠. 중의적 문장이란 하나의 문장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거. 그러면 좋은 문장이 아니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으니까. 나는 형과 누나가 추천한 영화를 보았다. 이거 왜 중의적이야? 나는 형과 함께 누나가 추천한 영화를 본 건지 아니면 형과 누나가 함께 추천한 영화를 혼자 본 건지 알 수가 없죠. 의미가 그래서 두 가지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밑에 나는 형과 누나가 추천한 영화를 혼자 집에서 보았다 라고 하면 중의성 의미가 깨졌죠. 맞나요? 아니죠. 나는 형과 누나가 추천한 영화를 집에서 보았다. 이렇게 되면 여전히 이게 형과 함께 누나가 추천한 영화를 본 건지 아니면 둘이 추천한 영화를 본 건지 여전히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집에서를 포함해도 여전히 중의적이에요. 그래서 정답 1번 바로 나와요. 그럼 얘네 중의성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형과 함께 누나가 추천한 영화를 집에서 보았다. 이렇게 해주면 아 추천은 누나만 한 거고 영화는 형하고 같이 본 거구나. 이렇게 끝나잖아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든지 나는 형과 누나가 추천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 이렇게 반대로 찍던지 그러면 둘이 누나가 추천한 건 거죠. 반대로 여기다 반전 치면 형과 누나가 동시에 추천하고 나 혼자 본 거죠. 이렇게 반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정답은 그래서 1번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의미를 중복해 사용한 경우 그 문제는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다 라고 했는데 다시와 재론의 의미가 똑같죠. 재론이라는 것 자체가 다시 의논하다는 거니까 이걸 그냥 쓰면 그 문제는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다시마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 다시를 빼거나 아니면 다시 의논하거나 이렇게 해서 재론을 빼거나 상관없죠. 둘 중에 하나. 그 다음 세 번째, 타동 표현이 잘못된 경우 내가 친구 한 명 소개시켜 줄게. 자, 나영님, 사동이란? 갑자기 이쁜 척이야? 갑자기 이쁜 척이야? 사동 표현하니까 갑자기 머리 들겠는데. 사동이란? 니네 기말범이잖아. 주어가 남을 시키는 거. 그거잖아. 근데 내가 친구 한 명 소개시켜 줄게. 이렇게 되면 이런 경우 똑같다고. A, B, C가 했을 때 말 그대로 A가 C한테 B를 소개할 거야. 근데 소개시키면 B한테 야 네가 직접 네 소개라고 명령하는 거와 똑같단 말이야. 근데 소개한다는 건 통상적으로 C한테 얘기할 때 얘가 B하라고 A가 소개하는 게 맞잖아. 네가 직접 네 소개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소개시켜줄게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그래서 소개해줄게 이렇게 바꾸는 거야. 과도하게 쓴 거니까. 그 다음 네 번째, 호응관계라는 건 뭐냐면 문장 자체의 성분이 두 개가 잘 맞는가 이런 건데 내일은 구름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구름은 내리는 게 아니죠. 구름이 내려오면 무서워요. 그죠? 그러니까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거는 주어 서술어 호응관계가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적절한 서술 하나 집어넣은 거고, 그 다음 마지막이 제일 쉽죠. 손님께서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이건 너무 과도하게 높였죠. 그래서 아메리카노는 높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바꾼 거죠.
이 문제가 좀 여러 가지 섞어놓은 거라서 문제가 조금 노멀하진 않다. 이런 정도고. 자, 일단 문법은 이렇게 두 개만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질문을 문제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없으면 오답문제 근거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 점 보세요. 맨 마지막 점에 44, 40을 같이 봐볼게요, 한번. 이게 사실 진달래꽃 자체를 해석하는 게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45번도. 이 시를 해석하라는 게 아니니까. 대신 내용이 뭐고 형식이 뭔지를 좀 아는 게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1문단. 우리는 일반적으로 문학작품을 내용과 형식으로 구분해서 이해하는데 이 때문에 문학작품에 대해서 그것은 내용이 좋은데 형식이 나쁘다는가 형식이 좋은데 내용이 나쁘다는 식으로 말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진짜 이런 얘기를 별로 하진 않죠. 근데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거고 그것이 더 발전하면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가 무엇을 쓰냐가 중요한가라는 문제를 털발권할 수 있다. 문학은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어떻게 쓰느냐는 것이 문학의 생명이라고 말하면 다른 쪽에서는 문학은 인간의 진실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형식보다 내용이 훨씬 중요하다고 반박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형식이 더 중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나오죠. 내용은 형식과 형식은 내용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은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보라는 얘기잖아요. 문학작품이란 내용 플러스 형식이 아니라 내용 형식이다. 무슨 말이야? 내용 플러스 형식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내용 형식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로 보면 뭐라는 거잖아. 결국은 둘은 뭔다? 다른 말로 하면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두 개로 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 말이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불가분의 관계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문학은 그럴듯한 내용에다가 그럴듯한 형식의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친전된 내용이나 형식을 갖고 있을 따름이다. 예를 들면 맛있는 밥은 좋은 쌀을 좋은 솥에 넣고 끓여야 얻어지는 게 아니고 쌀의 알맛은 물을 붓고 알맛은 열기를 가하는 행위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좋은 작품은 좋은 내용을 좋은 형식 속에 가둔 것이 아니라 형식 자체가 내용이 되고 내용과 형식이 되는 관계 속에 있다. 아주 흔한 말로 우리는 그건 소설이 되겠는걸, 그건 시가 되겠는걸 하는 소리를 듣는다. 어떤 내용이 작가에게 인지되는 순간 내용으로 인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화된 형식으로 인지되는 것이다. 이 주장을 전춘론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어떤 내용 형식이든 그 자체로 좋고 나쁨은 없다. 구름의 변화나 인간의 죽음은 그 자체로 어느 것이 더 문학적이라 말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형식이 시의 형식보다 시의 형식 중에서 자유시가 정형시보다 더 좋은 건 아니다. 문제는 하나의 작품이 통일적으로 체계 있게 구성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재현님, 정형시는 뭐고 자유시는 뭐야? 정형시는 정해진 형식. 그렇지. 네. 그 다음 자유시는 정해진 형식이 없는 거. 네. 그래서 보통 정형시는 시조나 뭐 고려가요나 가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44번을 봐서 내용과 형식이 잘 절충된 작품이 좋은 작품이다. 맞는 말인가? 내용과 형식 이렇게 보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절충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잖아. 1번 탈락. 그 다음 좋은 형식과 좋은 내용은 따로 정해져 있다. 마지막 문단 볼 때 아니지. 어떤 게 좋고 나쁘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 분명히. 탈락. 그 다음 그랬을 때는 무엇을 쓰냐보다 어떻게 쓰냐가 중요하다? 아니지. 둘 다 중요하다 그랬지. 내용과 형식이 뭐가 더 중요하다가 아니었으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 다음 네 번째, 어떤 내용을 접했을 때 내용뿐 아니라 형식까지도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내용을 생각할 때도 형식을 항상 고려한다. 반대로 형식을 생각할 때도 항상 내용을 고려한다. 이런 얘기가 얘가 정답. 마지막, 진실을 드러내는 건 중요하긴 한데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 아니지. 내용 형식이라 했으니까 내용과 형식 무조건 동일관계이다라고 보는 거잖아. 5번도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면 45번. 선생님, 절충 뜻이 절충. 절충이라는 게 뭔데? 서로 조금씩은 타협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내용과 형식은 서로 타협하고 화합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절충된 작품은 여기 내용과 안 맞지.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사이가 아닙니까? 그래서 1번 정답 탈락.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45번. 기억 같은 것처럼 보기 작품 감상으로 적절한 것은. 자, 나영님. 3년에 나타나는 표현법. 뭘까요? 한번 그냥 상식선에서.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곳을 사뿐히 지어밟고 관심 없어서. 여기에 나타나는 표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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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가 지금 질문한 건 내용이야, 형식이야? 동은? 형도. 내가 지금 질문한 거 내용이 형식이야? 형식. 형식. 표현법이 형식이야. 그럼 여기 나타나는 표현법은? 흑살. 역설. 아, 이거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물어본 거지. 사뿐이는 살짝, 지러는 힘껏. 근데 살짝 힘껏 어떻게 밟어? 그러니까 역설이지. 그 다음, 나무에 엮여가실 땐 죽어도 안 있는 걸 힐루이다. 근데 위에까지 볼 때 이 사람이 그 사람 떠날 때 꽃까지 뿌려줬는데 왜 눈물을 안 흘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실제로는 겉으로만 눈물 흘리지 않지만 속엔 눈물 흘려. 이렇게 나오니까 방어지. 그래서 3년에서는 역설이고 4년에서는 단어예요. 이 정도는 알고 있으라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1번. 분명히 기억은 이거잖아요? 이거죠. 이게 기억이지. 그러면 분명히 1번. 시어 선택과 시행결이 운유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그럼 운유는 뭐야? 형식이죠. 여기서 이제 정리해보면 형식을 물어본다는 건 운율 또는 표현법 또는 뭐 시상전개 그런 거 있잖아. 뭐 시선의 이동 그 다음 시간의 흐름 이런 거는 당연히 형식이잖아. 또는 뭐 하나 더 이미지 이런 것들이지. 그럼 내용은 뭘 얘기하는 건데? 내용이라는 건 뭐 주제 또는 상황 시대다 보면 또 정서 이런 것들이지. 아니면 소설에 나타난 갈등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내용이겠죠. 그럼 2번 생애와 시상이라고 나오는데 그 주제를 얘기하는데 그럼 주제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내용이라는 거겠지.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절만 찾아주는 것밖에 안 돼. 3번 일제강점기 뭐 이별의 정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어. 그럼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형식이 없어. 네 번째 수미상관 이거 운율 관련된 거니까 형식이지. 그러니까 4번도 형식밖에 없어서 내용이 없어. 5번 이별의 한 이거 내용이죠. 주제니까. 전통적 정서가 삼원보 민요조 삼원보니까 음보율 운율이지 형식이지. 두 개 다 나왔네. 정답 5번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진달래꽃이 어떻게 삼원보냐면 나보기가 1음보 역겨워 2음보 가실 때는 3음보 말없이 1음보 고이본의 2음보 들이우리다 3음보 이렇게 돼서 3음보가 한 줄에 있는 것도 있고 두 줄에 있는 것도 있어. 근데 3이나 또는 4음보 같은 경우는 항상 기억하겠지. 뭐라고? 민요조라고. 우리나라 민요는 4번에 4국자 아니면 4번에 3번자밖에 없어 거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 민요죠. 이렇게 해서 같이 파악합니다. 자, 그 다음 앞에 거기 봐봐. 이거 보고 시간이 지나. 근데 30부터 33. 그 조홍씨가 바꿔세요. 이거는 32번을 먼저 봐야 돼요, 무조건. 왜? 거기서 기본 관련고사 다 얘기하니까 그 고사의 내용 그대로 참고했다면 이 내용과 연결시켜서 조홍씨가 내용 자체가 확인되겠죠. 자, 보기 봐보세요, 32번에. 6적. 이 사람 다 이제 그 중국 사람입니다. 안 그러면 이상하다는 이름이. 그죠? 성이 6, 이름이 적. 이상하잖아, 이거. 원수를 찾아갔다가 대접받은 유자를 품고 나오다가 떨어뜨리자 원수이 그 이유를 모르니 어머니께 드리라고 했다고 한다. 그럼 딱 봐도 보기의 첫 번째 뭐랑 연결돼 있어? 표. 이거지. 두 번째 왕성한 계모가 잉어를 먹고 계모는 뭔지 알죠? 이 정도 쓰면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잉어를 먹고 싶어 하자 겨울에 옷을 벗고 얼음을 깨려 하니 잉어가 뛰어나왔다. 이것도 효지. 경호가 잉어를 왜 겨울에 먹고 싶어 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얘는 괴물이 위해서 나가서 얼음도 깨려고 하는 그런 효를 보인 거잖아. 물론 잉어가 갑자기 뛰어나온 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다음 맹종은 어머니가 겨울에 죽순을 먹고 싶다고 하자 겨울 대숲에 들어가 탄식을 하니까 눈물이 떨어진 곳에 죽순 나왔다. 이것도 효죠. 실제 겨울엔 추워서 죽순이 있을 수 없으니까요. 당연히 이것도 불가능한 거지. 그 다음 노래 잘하는 사람은 70세 나이에도 색동옷을 입고 어린애 장난하면서 늙은 부모를 즐겁게 들었다. 이것도 효죠. 그럼 앞에 있는 조홍시가는 효에 관한 얘기네. 자, 그럼 이제 시를 볼게요, 한번.
자, 문미님 이거 글의 종류 뭘까요? 조홍씨가 두 글자. 시죠. 시조. 연시조죠, 정확하게. 왜냐면 세 줄씩 딱 연관되니까. 이제 이 정도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뭐냐면 정형률을 갖고 있는 거죠. 정형시에 정형시. 아까 봤듯이 사원보 형태. 자, 쟁반에 있는 홍씨감이 고와 보인다. 유절매가 아니라도 품어가고 싶다. 하지만 품어가도 반길 사람이 없으니 서럽구나. 이렇게 돼요. 왜 그러면 유자를 얘기했겠어? 육적의 고사를 떠올리면서 이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일수에는 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슬프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죠. 품어가도 반길 사람이 없다는 건 부모가 돌아가셨다는 거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럼 두 번째, 왕상이 잉어 잡고 맹손에 죽순 꺾어 검은 머리 휘두룩 노래자의 옷을 입고 이게 다 32번의 보기 내용들을 본다면 다 효도했던 애들을 떠올린 거죠. 일생의 양기성유를, 양기성유 밑에 나오죠. 부모의 뜻을 받드는 정성스러운 효성을 진자같이 하겠노라. 그럼 이수는 효도에 대한 다짐이죠. 그러니까 일수는 이수와 내용이 연결이 안 돼요. 왜냐면 부모가 죽었는데 어떻게 효도할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내용이 연결이라면. 그러니까 이건 그냥 연마다 따로따로 주제로 봐야 돼요. 그 다음 산수. 만균을 밑에 나오죠. 큰 쇳덩어리를 늘러내어서 길게 그게 노끈을 꽂는다. 불가능한 일이죠, 이거. 일단 구만리장천의 간내를 잡아낼 것이다. 왜? 북당에 있는 학발상친을 더디 늙게 하고 싶어서, 즉 머리 흰 늙은 부모를 더디 늙게 하고 싶다. 그럼 삼수는 부모가 늙게 늙기를 바란다는 거죠. 바란다는 하면 결국 부모가 오래 살기를 바란다는 거니까 장수에 관한 얘기죠. 사수, 군봉 밑에 나오죠. 여러 마리의 봉황새 모이신데 외까마귀 하나가 들어온다. 배복 쌓인 곳에 돌아나갔다. 그리고 여기서 군봉은 배복에다 비유되는 거고, 그 다음 이 외까마귀 자체 하나니까 얘가 돌에 비유된 거잖아요. 말 그대로 흰 거 안에 하나 까만색이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두어라, 봉황도 나는 새와 한 종류이니 모셔 만들 어떠하겠는가?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어. 마지막에 효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하죠. 어쨌든 마지막에 사수는 그냥 보인 대로 한다면 이거죠. 봉황 자체를 모시고 싶다. 이런 얘기잖아. 근데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33번의 보기를 한번 봐봐야 돼요. 그래서 33번의 보기를 봐보세요. 이런 얘기 나오죠. 좋은 시간의 사수는 위대한 봉황새들의 무리에 보잘것없는 까마귀가 어울리고 싶다는 것으로 앞선 내용들과는 다소 뭔가 다르게 보인다. 그러나 까마귀가 표주로도 널리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시 전체가 일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가 좀 많은 거, 까마귀는 무조건 뭐라는 거야? 까마귀는 여기서 무조건 효와 연결되는 애다 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봉황도 내가 모시고 싶은 얘네들은 효를 실천하네, 까마귀도 효를 실천하는 애. 그러니까 결국 사수는 봉황을 모시고 싶다 이 얘기는 뭐야? 효도를 잘하는 애를 내가 데리고 싶다, 모시고 싶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까마귀가 거기 있어도 까마귀도 그거 나는 데가 똑같으니까 얘도 효도가 있으니까 둘 다 모시고 싶다는 얘기겠지. 그런 얘기인데 반포지어라고 실제로 한자성어가 있어요. 까마귀가 나이 들면 부모가 늙어서 먹이를 못 잡으니까 대신 먹이를 갖다 날린다,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얘 그걸 모른다고 쳐도 무조건 까마귀는 그냥 효조야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긍정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32번의 문제를 봐보세요. 31번 문제를 마지막에 볼게요. 31번에 1. 좋은 감을 보고 화자는 육적의 유자를 떠올렸다. 그래서 일본에 유자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처음에. 맞아요. 그 다음 왕상과 잉어는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효를 실천하고자 화자의 의지를 보여준다. 그렇죠. 왕상의 잉어도 힘들 거고. 왜?
겨울에 실제로 얼음을 깨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옷을 벗고 야 겨울에 옷 벗고 얼음 깨고 거기 들어간다 생각해봐. 얼마나 추울 거야. 이런 거는 죽을 때까지 못 할 것 같은데. 그죠? 해본 적도 없고. 근데 그것도 안 해. 그런 건 특전사 하는 거지. 나 같은 일반병은 안 해. 추워. 감기 들어가게. 세 번째. 맹종이 대습해서 눈물 흘리는 것과 화자가 좋은 감을 보고 서러워하는 것은 모두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맹종이 눈물 흘리는 건 맞을 수 있어. 맹종이 눈물 흘리는 거는 어머니가 죽순을 먹고 싶었는데 자기가 죽순을 못 구하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부모님이 원하는 걸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맞아. 근데 좋은 감은 부모가 원하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왜? 처음부터 부모님이 반개인이가 없다는 건 돌아가셨다는 거니까 이걸 부모가 원하는지는 우리가 모르지. 그러니까 정답 3번. 반쪽짜리 정답이지. 맹종만 있으면 정답에 선하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네 번째. 노래자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부모님을 위해서라면 화자가 나이에 맞지 않은 일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그렇죠. 70세에도 색동옷을 입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지. 그리고 어린애 장난하고 늙은 부분을 즐겁게 해주는 거는 나이가 들어서도 일부러 부모한테 어리게 보이면서 부모를 즐겁게 하는 거니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 다음 마지막. 화자는 왕상과 노래자가 효를 시작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그렇죠. 두 사람은 효를 시작하는 방법이 다르죠. 하지만 둘 다 효에 대한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 끌어온 거죠. 그 정답 5번도 아니죠. 자, 그 다음 문제 봐보세요. 자, 좋은 시간의 사수는 위대한 봉황새들의 무리에 보잘것한 까마귀가 어울리고 싶다고 이것은 아니고 되고 1번. 군봉은 효를 시작하는 위대한 사람을 볼 수 있겠다. 그렇죠. 군봉은 여기서 내가 모셔놓고 싶은 사람들이니까 긍정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위에 별들을 본다면 효도했던 애들이니까 모시고 싶은 거지. 부모를 막 때리거나 구타하거나 막 욕한 애들은 내가 뭐라고 모셔. 두 번째. 외까마귀는 부모님께 효도하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죠. 자기는 지금 봉황이 아니야. 화자는 봉황이 아니야. 시연, 봉황이 아니야. 봉황이 아니지. 자기가 봉황이면 자기가 봉황을 왜 모셔? 자기도 봉황인데 내가 봉황이 아니니까 얘네를 모시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화자는 차라리 까마귀와 같은 존재가 맞는 거지. 그죠? 왜? 본인도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나보다 더 효도인 사람들을 찬양하고 있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계속 끌어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도 맞아. 세 번째, 배고 쌓인 곳에 돌아나갔다는 것은 화자가 불효한 거에 대해 자책한다. 아니지. 화자는 이 시에서 불효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정답 3번. 그러면 배고 쌓인 곳에 돌아나갔다는 건 뭐야? 효도를 엄청나게 한 사람보다 얘는 좀 적게 했으니까 봉황의 경지까지는 아니라고 얘기한 것 뿐이잖아 그냥. 하지만 얘도 긍정 얘도 긍정이네. 하지만 회의 확률 얘는 150 얘는 뭐 100. 뭐 그 정도로 보면 되잖아. 그 다음 네 번째. 봉황도 나는 새와 한중류라는 것은 위대한 여자도 화자 같은 인간이다. 그렇죠. 다 인간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 어쨌든 같은 새니까. 그 다음 봉황을 모셔놓는다는 것은 효자를 이름난 사람을 본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볼 수 있다. 이거랑 바뀌겠죠. 자 그럼 31번 적절한 것은 일수에서 계절적 배경 자체가 안 나왔잖아. 묘사를 떠나서 야 유자나 그냥 홍시간만 보고 어떻게 이거 계절을 파악해? 물론 이거에 열매니까 가을이라고 하다고 쳐도 묘사가 아예 없잖아. 안 돼. 2번 현경우정은 뭐야? 먼저 경치 나중에 정서를 얘기한 거지. 근데 먼저 경치 나중에 정서 뭐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경치를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 이수에서. 사람들의 이름만 얘기했으니까. 그죠? 또 졸려? 네. 눈이 벌써 강진 감기네. 아이고 피곤해라. 아이고 언제 끝나서 집에 가려나. 아이고 일관성 있어 좋아. 그치? 뭐 시험 때만 안 들면 되는 거지. 그치? 이건 진심. 자 시험 때만 안 들면 되는 거 아니야? 시험 기간에 시험 때 가면 그때 뭐 흥미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참수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게 맞죠. 왜냐면 실제 해는 잡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거는 뭐 영화에 나오는 오디세우스나 가능한 얘기 아니야. 그죠? 정답 3번. 그 다음 네 번째. 다수의 점층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근데 점층은
점점 의미가 커지는 건데 그런 거 안 맞죠? 마지막 5번이 약간 한정이 있어요. 1, 3세 자연물이 나온 거 맞죠? 1수에서 뭐 홍시감 나오고 3수에서 해가 나왔으니까 자연물 활용한 거 맞아요. 하지만 무상감이 아니죠. 무상감은 이거잖아. 보통 이렇게 쓰인 거잖아요. 그대로 성무나 졸업수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무상감이지 여기는 무상감과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5번도 아니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부터 20을 봐보세요. 이게 질문 들어온 게 좀 있어서 요거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 번 다 봤던 것 같은데. 그죠? 기분아 이거 한 번씩은 다 본 것 같아서 그나마 이거 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이 귀남하고 연역은 한 번 더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건 딱 20번만 볼게요. 19, 20번만 볼게요. 18번은 뭐 너무 쉬워서 안 봐도 될 것 같고 19, 20번만 보고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자, 중세 서양인들은 세계가 완전한 천상계와 불완전한 지상계를 이루어졌다 생각했다. 천상계는 어디야? 천국이죠. 말 그대로 형이상학적이지 우리는 형이하학적인 거 이런 거잖아요. 천체들은 무한수로 이루어져 있고 원운동을 하면 천체들 움직이는 힘은 신의 의지라 생각했다. 물론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그거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 안 할 거잖아요. 상상에 의존한 이런 세계관은 천체들을 직접 관측하고 만원경으로 확인하면서 서서히 흔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직접 관측하면서 뭐 한 거야? 신들의 세계가 아니었구나를 조금씩 인식하는 거죠. 사람들은 머리로만 생각해왔던 이상적인 질서들이 경험을 통해 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 깨달았다. 근데 경험론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경험론이란 인간의 인식이나 지식의 근원을 인간의 지각, 즉 경험에서 찾는 철학적 입장을 가리키는데 굳이 지혜는 경험에 따르다라는 다빈치의 말이 아니더라도 경험이 어떤 가르침을 준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드물 것이다. 경험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일정들을 겪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입장을 거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경험론의 전통은 멀리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 키레네 학파까지 올라가지만 합리론에 대립되는 본격적인 경험론은 베이컨이 체결되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모두 자연과학의 발전에 영향받은 것 같지만 핵심 동력은 다르게 파악하면서 철학적 존재를 접근하였다. 경험론자들은 관찰과 실험에 입각한 귀납, 합리론자는 이성적 사고에 기반된 연설추론이 각각 자연과학의 발전을 이끌었다고 여겼다. 그런 세 번째 문단에서 이렇게 된 거네. 얘기를 본다면 이렇게 자연과학이라는 게 있는 거고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은 지금 두 개 기억의 합리론이라는 것과 인간의 경험론이라는 걸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합리론이 추구하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뭐다? 얘네 추구하는 거는 연역이죠. 그리고 경험이 추구하는 게 귀납이죠. 이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얘기하는 귀납이란 관찰 자체와 실험 자체에 입각되었다. 그 다음 여기는 이성적 사고와 연결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험한다는 건 자기가 직접 관찰하거나 실험하거나 하는 게 경험이니까요. 그죠? 자, 네 번째. 경험론자들은 귀납법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개별적 사례들에서 인간과 자연에 대한 보편적 법칙을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경험론은 한계가 있으면 알 수 있다. 한계가 있네. 예를 들어 똑같은 장소를 걸어서 지나친 여행자와 기차를 타고 지나친 여행자를 생각해보자. 장소는 동일하지만 두 여행자가 그 장소를 바라봤던 경험은 분명 다를 것이다. 그런 면에서 경험의 세계는 절대적으로 확신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러므로 자신의 경험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겸허한 태도가 필요하다. 결국은 네 번째 문제는 뭘 얘기해서 경험론 자체의 두 가지 얘기하죠. 이 경험론 자체는 구체적이고 그 다음 개별적인 이런 걸 통해서 오로 나아간다. 보편적 법칙으로 나가는 건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뭐한다? 한계 자체로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말 그대로 지나친 여행자, 기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과 거기를 걸어서 지나가는 사람 중에 누가 그 장소를 더 진실하게 생각할 거야? 당연히 걸어간 사람이죠. 기차 타고 지나가는 사람은 확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거기를 봤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 말 그대로 아빠 차를 타고 뭐 엄마 차일 수도 있고 여행을 가. 근데 니네 계속 거기서 이거만 하고 있어. 그럼 지나간 장소들 지나가긴 했지만 기억 하나도 안 나냐.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주변도 보라고. 핸드폰이 문제야. 쇼커트 문제야. 머리가 점점 나빠져. 나도 어제 쇼커트 많이 보긴 했지만 어쨌든 쇼커트 문제. 진심. 공부에 방해되는 거. 자, 예를 들어 그러면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보편적인 건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철수는 죽었다. 철수는 사망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언젠가 철수처럼 죽는다. 이게 귀납의 가장 기본이죠. 얘는 개별적인 거고 그 다음 사람은 보편적인 거니까. 근데 이것만 봐도 한계가 있죠. 철수가 죽었다고 모든 사람이 죽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것만 봐도 이 한계가 존재하잖아요. 결국에는. 그죠? 아니야. 열심히 해. 그런 거라도 해야지. 잠을 잘 자지. 그지? 그 다음 마지막. 내가 뭐 여자의 삶을 알 수도 없고. 왜 준이 맨날 머리 저렇게 묶어서 막 머리가 빠질 것 같은데 안 빠지고 있는 일을 나도 알 수가 없고. 아이고 참 힘드네. 먹을 게 너무 많아. 머리 잡고 하얀색 되니까 콩도 먹어야 되지. 머리도 빠지니까 탈모약 방지약도 먹어야 되지. 살찌니까 자꾸 뛰어야 되지. 아이고 그런데 불구하고 자꾸 시타믹스하고 밤에 막 먹고 있지. 미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갖고 8시 한번 깼어. 그러고서 다시 잠들어서 2시에 나 2시에 화장실도 처음에서 그냥 잡았어. 한번 자자 그냥 귀찮다. 언제 이거 하는 시작. 할 쉬어도 돼. 어제 나 16kg 뛰고 왔어. 오늘은 좀 쉬어도 돼. 저번 주 나 50kg 뛰었고 이번 주도 40kg 뛸 것 같아. 와 16kg 뛰면 진짜 힘들긴 하다. 이런 느낌.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있어 의미 있고 근거 있는 인식은 경험에 출발한다는 경험의 입장, 연의 설정에 있다. 그럼 마지막은 뭐야겠어? 마지막은 다 안 읽어도 먼저 나오겠죠. 경험론에 뭐에 대한 의지. 한계도 있지만 분명히 얘는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 자, 그리고 근대 철학자들은 경험론에서 바라본 경험의 의미를 존중하며 그 의미를 나름대로 확장했다. 칸트의 감정론은 정신의 경험까지, 라칸의 구조론은 무의식의 경험까지 의미를 넓힌 것이고, 이처럼 근대 이후 철학의 상당 부분은 경험론 안에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근대 철학 이후에 귀납법은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이거 갖고 꽤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건데, 라칸의 구조론 강추 꼭 읽어보세요. 저만 당할 수 없으니까요. 저만 당할 수 없으니까요. 10분 안에 자료를 겁니다. 수면제의 용어로 최고예요. 라칸님은 진짜 수면제예요. 저도 집에 한 4권인가 갖고 있는데 잘 때 딱 좋아요. 이해도 안 되고 잘. 19번. 19번은 문제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지문이 짧기 때문에. 기억은 이성적 사고에 기반한 연역법을 사용했다. 그렇죠. 경험론이 귀납이었으니까요. 그럼 2번도 맞는 얘기죠. 니은이 귀납법이라고 나왔으니까. 세 번째, 니은은 이성적 질서를 거부한다. 그렇죠. 이성은 기억을 연결된 거니까 니은은 거부하는 게 맞죠. 네 번째, 니은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식을 만들기 어려우니까 뭐가 있는 거야? 한계가 존재하는 거잖아. 완전한다면 한계가 없어야지. 마지막, 기억은 자연과학의 발전에 영향을 받았다. 맞아요. 문제는 니은도 받았죠. 아까 나왔죠. 두 번째, 자연과학의 영향에서 기억과 니은이 탄생했다고. 그러니까 둘 다 자연과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바꿔줘야죠. 그래서 5번은 정답. 달리가 아니라 둘 다. 쌤, 연역 뜻이 여기 다 써놨잖아요. 이거 반대가 되면 연역이에요. 그러면 말 그대로 연역이라는 건 이거죠. 보편에서 개별로 가는 거. 이게 연역이에요. 말 그대로 이거 뒤집으면 되죠. 사람은 죽는다. 철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철수는 죽는다. 이렇게 되면 그게 연역이죠.
연역은 불완전인지 아닌지 여기서 안 나왔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연역도 불완전해요. 왜냐면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꼭 철수가 죽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20번. 고기의 살을 일거에 활용하려고 할 때 그 활용만은 적정한 거야. 옛날 인도의 어떤 왕이 여러 명의 장님을 불러 손으로 코끼리를 만져보고 각자 코끼리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했다. 배를 만진 이는 장독이라고 생각했고, 등을 만진 이는 평상이라고 생각했고, 다리 만진 이는 절과 같다고 생각해 다른 말을 했다. 왜 그럴까? 각자 전체를 본 게 아니라 일부분 봤기 때문이잖아. 그래서 왕이 얘기하죠. 보아라, 코끼리는 하나이거늘 저 장인들은 제각기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을 코끼리로 알고 있구나. 진리를 아는 것도 이와 같다. 지금 만지는 거는 자기 경험이 아니야. 경험이죠. 그러면 경험이면 뭐가 존재해? 한계가 존재한 거네. 자기가 만진 것만 보고 코끼리를 다른 걸 인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보기는 뭐냐면 경험론의 한계를 얘기한 거지. 정확하게. 그럼 1번. 경험이야말로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아니지. 코끼리가 진리인데 아무도 코끼리를 말하지 못했으니까 아무도 진리를 파악하지 못한 거잖아. 두 번째. 경험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경험한테도 지녀야 된다. 얘가 정답이지. 정확하게 지금 뭐 했어? 코끼리라고 알지 못하고 관찰을 통해서 코끼리가 실제로 장독이나 평상이나 절과 같다였으니까 아, 관찰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하는구나. 이거를 파악하라는 거잖아. 정답 2번. 네, 옛날에 한 10년 전에 해도 왜 어쩌라고 아직 시간 남았는데 이런데 요새는 그냥 별 생각 없어. 그래 그럴 수 있지. 나도 이제 지친 게 아니라 그냥 하도 삼남한 사람 많이 보니까 그냥 그래 사람이면 그 집에 갈 수 있는 마음이 있긴 있지. 뭐 공부가 재밌는 건 아니니까. 공부가 취미인 사람 맞아, 없는 게 정상이야. 공부가 취미인 사람은 벌써 고등학교로 졸업하고 이미 대학에 들어가 있었을 거야. 그렇잖아. 공부가 취미야. 그럼 벌써 나는 이미 뭐 교수가 되는 그런 일이 있겠지. 이거는 참고 견뎌낼 시간이야. 대학은 왜 가냐고? 나중에 그냥 돈 벌려고 그런 거지. 대학에 가서 뭐 학문의 완성 보려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 우리. 나도 그런 적 없었고. 나도 대학 가는 이유는 되게 뻔했어. 그냥 대학 가서 뭐 미팅이나 해보자. 이런 이유로 한번 대학을 가본 것 뿐이야. 남중남고 나오면 여자 만날 일이 없으니까 미팅한 개념 자체를 떠나서 여자가 한 방에 갇히는 것 자체가 무서웠다고. 보니까 그렇거든. 여자 7, 남자 3. 오씨. 여자가 말 건데 되게 이상해. 말 걸지 마. 야, 나도 이제 빡빡이는 아니지. 그냥 그런 느낌이 대학교 3월 달 때 느낌이고. 그래갖고 동기한테 계속 이제 학술 한번 해볼까? 오, 고마워 학수해줘서. 이런 이상한 짓 하는 게 대학교 1학년 3월 달이었어. 지금 생각하면 진짜 이상하고 멍청하니까. 그거 받아준 여자애들도 웃긴 한데 그래서 MT 가서 우리 그 악수하기 놀이 했어서 우리 악수하기 놀이 하죠. 여자애들하고 악수하는 놀이. 남자하고는 싫다. 남자하고는 맨날 많이 했으니까.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남중 남보다는 삶이 그렇게 돼. 또라이처럼. 그 다음 세 번째까지만 봐봐. 지각이 부족한 사람들의 경험은 머리로만 생각하는 사고에 미치지 못한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각이 부족한 사람들의 경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안 맞지.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더 질문할 거 있나요? 오케이.